나갈 거예요. 자, 우리 백제 건국자 하면은 누구로 알고 있어요? 원조, 그쵸? 예, 백제 원조왕. 삼국사기 기사를 보면은 백제 건국 기사가 이렇게 쭉 실려 있는데, 예, 우리 저 주몽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그 두 인물, 누구랑 누구죠? 네, 비류랑 온조가, 유리가 부여에서 내려오면서 입지가 좁아지니까, 이제 강과 바다, 여러 강과 바다를 건너가지고, 예, 이제 지금의 이 서울에 정착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백제가 건국이 되죠. 자, 이 처음에 그들이 정착해가지고 수도로 삼은 곳의 이름이 뭐였죠? 지금 신도시로도 있나요? 위례성이죠, 위례성. 네. 10개의 강과 바다를 건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십제라고 불렀죠. 그러다가 만백성이 즐겁게 따랐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나라가 커지면서 백제라고 바꾸게 되죠. 자, 근데 이 삼국사기에는 좀 재미난 일이 방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비류랑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비류는 인천에 정착을 실패했고 온조는 그 위례성에 정착해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갔다 그리고 비류 세력은 이제 온조에게 흡수됐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뒤에 조금 다른 전해져 내려오는 썰을 하나 김부식이 써놨거든요. 예. 이게 이제 백제의 시조를 온조로 본 게 아니라 비류를 백제의 시조로 본 이야기를 뒤에 실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한번 조금 읽어볼 거고, 네. 백제는 그 건국 초기에 여러 주변 국가들이랑 전쟁을 벌이면서 점점 커가는데, 자, 대표적으로 백제가 많이 경쟁했던 그 나라, 평양에 있었던, 유- 건국 초기에는 평양에 있었던 게 고구려가 아니고,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세우고 간 거. 여기 나와 있죠. 뭐죠? 낙랑군이죠, 낙랑군. 낙랑군이랑 초반에 대립했던 기사가 운조한 기사에 좀 실려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말갈이랑 대립했다는 기사도 또 나오는데, 사실 말갈이란 표현은 중국 역사책 6세기부터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온조왕이 지금 재위하던 시절이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죠. 이 시기에는 말갈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진족 말갈이 존재할 수가 없는 시기죠. 자, 여기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 말갈이라고 적어놓은 무리나 그룹, 부류들은 동해인들이라고 생각을 해, 동해. 어. 자, 그래서 이 백제 초기에 백제는 강원도에 있던 동해랑도 경쟁을 하고 대립을 했다. 그리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 있었던 마한이란 나라 기억나죠? 백제도 또한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였고, 네, 이 마한의 여러 소국들과도 백제가 경쟁을 했다. 롯데월드 가봤나요? 네, 가봤죠. 롯데월드 어느 동네에 있어요? 송파구. 잠실에 있죠. 잠실에 있는데 그 동네로 치면은 무슨 동? 석촌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이로드롭 떨어지는 그 매직 아일랜드 그거 알죠? 그 바깥에 나가면은 호수 있죠. 사람들 걸어 다니는. 석촌호수죠. 그 왜 석촌호수일까? 석촌동이고요. 왜 석촌동일까요? 맞아요. 돌석자의 마을촌자예요. 그 동네가 돌 많은 동네란 뜻이거든요. 혹시 가봤을지 모르겠는데 롯데월드 있는 데서 걸어서 선생님 걸음, 그러니까 성인 남자 걸음으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그 무덤이 있어요. 네. 뭐. 네. 그게 백제 왕들의 무덤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누구 무덤이라고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무덤 임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무덤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그게 한 변의 길이가 50m예요. 엄청 크죠? 한 명을 묻은 거예요. 네. 자, 백제잖아요, 백제. 자, 백제에서 그만한 사이즈에 묻힐 만한 백제 최고의 왕 하면 누구 떠올라요? 온조왕도 기임할 만한 왕이죠. 근초고왕이 있죠. 그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무덤인데 이 무덤 형태는 한반도 웬만한 곳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대한 피라미드형 이렇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거든요. 이 무덤 스타일은 어디서 주로 발견되는 무덤 스타일일까요? 중국 어디?
자, 고구려 두 번째 수도 어디죠? 국내성이죠? 국내성 지금 저 중국 만주 지역에 있죠? 그 주변에 고구려 왕들을 묻어둔 무덤 형태가 그런 돌무지 무덤인데 그 무덤이 지금 여기 저 석촌동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네, 뜬금없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백제를 건국한 무리들, 온조와 비류 같은 무리들이 어디서 어디로 내려왔다? 고구려에서 백제로 내려왔다. 이거를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조금 어렵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계통이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냥 들어만 주세요. 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요거 한번 기사를 몇 개만 좀 볼게요. 책 즉위 그 건국 기사는 항상 중요하니까 이거는 좀 읽어볼게요. 네. 자, 네. 요거를 병은이가 읽어보세요. 백제라고 쓰면 네. 백제의 시조 인조왕은 그의 아버지가 추모인데 이건 주몽이라고 한다. 그쵸. 아버지가 뭐 주몽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여긴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추모. 광개토 대왕릉 비에도 이제 추모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네, 읽어보세요. 주몽은 유봉 부여와의 민들 그냥 졸본이라고 안 하고 또 여긴 졸본 부여라고 나와 있죠? 네. 자, 부여왕은 뜻이 있었는데 여기서 부여왕은 졸본 왕을 뜻하겠죠? 졸본 지역의 왕은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 제제 딸을 안 삼키려 하였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왕이 쫓자 주몽이 원인을 묻나 그러니까 이 기사대로라면은 주몽은 저 졸본의 어떤 세력가의 그 졸본에 있었던 토착 지역의 왕, 그러니까 임금의 딸과 결혼해서 그 사위 신분으로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죠. 예. 자, 주몽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부터 저 주연이가 읽어보세요. 주몽이 남자인데 실제로 아들을 낳았다는 건 아닐 거고 주몽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겠죠? 예. 그런데 맏아들은 뭐래요? 비류. 둘째 아들은 온조라고 했다. 혹은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졸본에 와가지고 졸본 지역에 있는 여자랑 결혼해서 주몽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을 둘 낳았다는 거죠. 그 아들이 비류랑 온조래요. 자,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부터 영서가 읽어보세요. 주몽이 비류와 위조는 태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마침내 오간과령 등 10명의 신하와 더불어 납포하러 갔는데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 자, 여기서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유리죠, 유리. 그죠? 내려와서 태자가 되니까 자, 태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남쪽으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았다. 자, 그들은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영서. 산에 이르러 구하게 올라가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한산이 지금의 어딜까요? 한산.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북한산은 다른 삼국사기 표현에는 삼각산이라고도 나와요. 자, 한산, 북한산, 삼각산 다 같은 표현이에요. 혹시 저 이태원이라는 데 가봤어요? 네. 이태원 옆에 뭐 이태원역 있고 녹사평역 있고 지하철역 혹시 들어본 적 있죠? 4호선이랑 6호선 또 하는 무슨 역 있어요? 삼각지역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 삼각지의 그 삼각이 북한산 삼각산을 뜻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북한산을 가리키는 표현. 그 부학이란 지명은 지금도 북한산 올라가면 북한산 중턱이 있어요. 네. 이렇게 올라가 살만한 곳을 보았다. 이렇게 계속 읽어보세요. 영서 비류가 생각건대 이곳 강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를
기처럼 들고 있고 저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높은 산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신하들이 묘사한 이 땅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여기예요. 강남 지역. 네. 네, 이렇게 지세의 입점은 얻기 어려운 형들이니 이곳에 도움을 세우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기류는 바닷가에 살고자 했는데 10명의 신하들은 강남에 살자고 한 거죠. 네. 바닷가는 어디예요? 인천이겠죠, 인천. 예, 넘어가서. 자, 그러나부터 창경이가 읽어보세요. 백성들의 나누어 이초로 돌아가 살았다. 네. 용조는 강 남쪽의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 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네. 이때가 전한 성제 흥마 3년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남쪽의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처음에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했대. 10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서 이름을 십제라고 했고, 다른 기록에는 또 뭐, 10개의 강이나 바다를 건너서 십제라고 지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나라 이름을 처음에는 십제라고 정했고, 도읍은 위례성에 정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비류는, 네.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들은 평안하고 태평함으로 마침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다가 죽었다. 네.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에 귀부하였다. 그 올 때 백성들이 즐거이 따랐다고 하여 그 코를 백제로 고쳤다. 그 계통은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함께 나왔기 때문에 부여를 시로 삼았다. 네, 요거 시험에 날 거예요. 그, 고구려 왕성 고씨였죠. 부여의 왕성은 뭐예요? 부여씨예요, 부여씨. 자, 근초고왕 이름이 구였거든요. 구? 부여구였어요. 부여구. 어. 자, 그럼 의자왕 이름은 의자였거든요. 부여의자였어요. 이름. 자, 백제 왕족의 성씨는 무슨 성씨였다고요? 부여씨였어요. 부여씨.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백제의 건국 기사예요. 그런데 자,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이 건국 기사 뒤에다가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를 덧붙여 놨는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수연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또는 네. 옆에 안 보이냐? 아, 보세요. 지금 시조를 온조라고 안 하고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비류왕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래요? 우태래, 우태. 우태는 또 누구의 손자래요? 부여왕 누구? 헤브루의 손자래요. 헤브루 오류 들어보지 않았어요? 헤브루 늑도락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연못가에서 그 바위 이렇게 옆으로 치워봤더니 누가 있었어요? 금화 왕 기억나요? 네. 금빛 개구리 모양의 금화 왕이 있었죠. 그 헤브루란 말이에요, 부여왕. 근데 그 헤브루의 손자래요, 우태가. 근데 그 우태가 이제 비류를 낳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류왕의 아버지가 우태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읽어보세요, 수연이. 절군 사라졌다. 마늘 딸이다. 네. 서부태에게 시집가서 두 아들을 낳았으니 맞이는 비유라 하고 둘째는 운조라 하였다. 이 기사에 의하면은 비류랑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 아닌 거죠.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우태와 소선호의 아들인 거죠? 그죠? 네. 자, 우태가 죽자. 네. 읽어보세요. 우태가 그가 졸본에서 과부는 죽였다. 과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남편이 죽거나 해가지고 홀몸이 되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하죠? 그런 여자들을. 네. 그 후, 저 전한, 공, 미월의 남쪽으로 도망 중군을 이르는 부업을 세우고 부포려라고 하여 후손들을 맞아 들려 엉를 삼았다. 네.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왕갑을 세울 때 잠옷 내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먹만 소도들을 총애하고 대적하는 것이
특히 후하였고 비유 들과 자기 자식처럼 대하였고 그렇죠. 수선우라는 부인을 이제 애 둘 딸린 과부인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로 삼은 거죠. 그리고는 비류나 온주를 자기 자식처럼 예뻐했대요. 그래도 자기 자식은 아니죠. 그래서 그 결과 부여에서 낳았던 유리를 태자로 덜컥 앉힌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또 이제 실려 있고, 요 지안이가 여기서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자 그를 태자로 삼았고 왕위를 잇기에 이르렀다. 유류는 누구죠? 유리. 유리의 유리. 네. 이에 이에 비류가 동생 원주에게 말하기를 처음 대왕께서 부여의 난을 피해서 이곳으로 도망하여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가산을 쏟아 나라의 위협을 세우는 것을 도와 애쓰고 노력함이 많았다. 그런데 대왕께서 돌아가시자 나라가 유리회가 돌아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공연히 여기에 있으면서 쓸모없는 사람같이 답답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도 살만한 곳에 하여 따로 나라의 도를 세우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고 마침내 그의 동생과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패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비류 백제설이 뒤에 이렇게 좀 실려 있어요. 네. 다시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 자, 이거는 검증되지는 않은 얘기예요. 근데 카더라 하면서 역사학계에서 상당히 좀 공신력 있게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그냥 알아는 두세요. 아까 헤브루라는 사람 기억나죠? 네. 헤브루의 서손, 누구? 우테. 우테가 낳은 아들이 비류와 아, 온조죠, 온조. 그쵸? 음. 자,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한 그 비류 백제설 얘기인데, 어, 헤브루, 비류, 뒤에 다 우, 유 이렇게 끝나죠? 그죠? 그리고 뒤에 온조왕 다음 왕들을 보세요. 다루, 기루, 게루, 다 이렇게 끝나죠?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이 초고왕이 등장하죠. 네. 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루, 비류, 다루, 기루, 게루, 요런 왕들은, 자, 비륙의 왕통이다. 어. 자, 우리 신라도 박씨, 석씨, 김씨가 초반에 경쟁했다는 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들어봤죠? 돌아가면서 왕했다는 거. 고구려도 선생님이 저번에 지나가다 얘기를 해줬는데 고씨랑 혜씨가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었죠. 그러다 그게 태조왕 때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백제도 초기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비륙계랑 어느 게? 온조계 간에. 이렇게 초반에는 들락날락 그 왕권 경쟁을 하다가 이 초고계부터는 이제 온조왕의 계통이거든요. 자, 그리고 초고왕의 이제 뒤를 또 한동안 또 비류계가 왕위를 하다가 이게 딱 온조왕통으로 굳어진 것이 어느 왕 때 우리 그 잘 알고 있는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때다. 요런 게 이제 역사학계에서 카더라 하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백제도 초기에 이렇게 비류계와 온조계의 대립이 있었다. 요 정도만 들어두세요. 자, 비류는 미추홀에 정착을 했고 온조는 어디에 자리 잡았죠? 예,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죠. 처음에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했다가 백제라고 바꾸게 되죠. 요거 마저 보시면은 자, 그리고 말갈에 대한 기사가 온조왕 기사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갈은 진짜 그 말갈이 아니라 동해를 뜻한다 그랬죠? 동해랑 초반에 대립과 경쟁이 있었다. 네. 자, 그리고 낭랑과의 또 이제 우호 관계, 대립 관계들이 나오는데 이 낭랑은 평양에 그 한나라가 설치해 놓고 간 중국인들의 행정구역이죠. 한사군 중에 하나, 낭랑군. 낭랑군과도 초반에 백제가 대립이 있었다. 자, 그리고
마한과도 이제 그 마한의 소국의 하나로서 백제가 커가면서 마한의 여러 나라들과도 뭔가 이제 치고받고 대립이 있었다. 네. 자, 이런 얘기들. 자, 뭐 하남 위례성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너희 그 송파에 가면 풍납동 들어봤어요? 네. 자, 이 풍납동. 네. 요 아파트 공사 현장 과정에서 이 풍납동 요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요 발굴을 해보니까 요렇게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언덕 있죠? 이게 흙으로 쌓아놓은 언덕이에요. 예. 흙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언덕인데, 요 언덕 안쪽에 여기 백제 여러 유적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뭐, 그, 저, 고급 기와라든지, 궁궐이나 이런 데 썼을 만한 기와라든지, 혹은 뭐 제사를 지낼 때 썼던 유물, 그리고 또 요 당시 때 이제 말 있죠, 말. 자, 우리 저 윷놀이도 해봤지만, 윷놀이 해봤죠? 도개걸륜 들어봤죠? 자, 도가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도. 돼지예요, 돼지. 도가 상징하는 동물이 뭐라고요? 개는 뭐예요, 개? 개죠, 개. 걸은 뭐예요? 양이에요, 양. 자, 그 다음에 윷은 뭐예요, 윷? 소예요, 소. 자, 모는 뭐죠? 말이에요, 말. 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독에 걸린 모 중에서? 모가 짱이죠. 네. 그 전통시대 때 제사 지낼 때 가장 귀한, 가장 그 뭐랄까 비싸고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졌던 짐승이 말이란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 풍납동 유적에서 그 말뼈들 있죠. 말 갈비뼈나 이런 것들이 유적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그 백제의 왕성이 있었던 곳으로 거의 지금 유해성이라고 유력하게 추측되고 있어요. 네. 자, 풍납동 이전에는 그 풍납토성 이전에는 몽촌토성 한 채대 근처에 요 몽촌토성이 아마 백제의 왕릉이 아닐 그 백제 그 위례성이 아닐까라고들 추측들을 많이 했는데 몽촌토성은 이게 좀 생각보다 부지가 좀 좁아요. 어. 위례성, 그러니까 수도 면적으로 보기에는 좀 좁고 여기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그렇게 이게 과연 수도였을까라고 싶은 그런 유물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백제 위례성으로 거의 유력히 추측되는 그 장소는 몽촌토성이 아니라 어느 토성이다? 풍납토성이다. 근처에 있죠. 그리고 그 돌 많은 동네 어디라고 했어요? 석촌동, 그 롯데월드 근처에. 여기 가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거의 50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계단식 무덤이 있는데 이렇게 돌을 지금 막 이렇게 겹겹이 쌓아놨죠. 자, 이런 무덤을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 그래요. 무슨 무덤?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 무덤 형식은 한반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주에 있는 고구려 예수도 국내성 주변에 고구려 왕들을 묻어놓은 무덤이 이 돌무지 무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몽의 아들 비류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백제를 건국했다라는 기사에 어떤 고고학적 뒷받침이 된다. 이걸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개통이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죠. 자, 돌무지 무덤을 한자로 줄였으면 적석총이라고 해요. 적이 무슨 뜻일까요? 적? 쌌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똑똑해요. 적재하다. 뭐 이렇게 누적 할 때 그 적은 쌓는다는 뜻이죠. 돌을 쌓아놓은 총. 총은 왕이나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되지만 임자가 누군지 모를 때 총이라고 붙여요. 네. 신라 저기 경주에 있는 천마총, 뭐 황남대총, 서봉총, 뭐 여러 총들 있죠. 고구려도 무용총 이런 무덤들은 왕이나 왕비의 무덤으로 추측은 되지만 명확하게 임자가 누구지 모르는 무덤을 총이라고 붙여요. 그럼 왕이나 왕비의 무덤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건 뭐라고 할까요? 릉이라고 하죠, 릉. 자, 요거는 이제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만주에 있는 장군총. 네. 이것도 요 바닥 이 형식이 지금 석촌동 고분이랑 거의 유사하다. 여기 옆에 돌 대놓은 것들, 큰 돌 대놓은 것도 석촌동 고분이랑 많이 비슷하다. 자, 백제 왕성이 뭐래요? 부여시다. 그리고 요것도 알아두실 게 백제는 임금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어라하라고 부른대요. 어라하. 자, 백성들은 뭐라고 부른대요?
건길지라고 부른대요. 이는 중국어로 모두 왕이란 뜻인데 어라 하는 뜻풀이를 좀 해볼게요. 어라 하 나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어라가 뭘 뜻할까요? 어라 어라 애는 아이죠. 어른을 뜻해요. 어른. 어라가 뭐라고요? 어른을 뜻해요. 하는 뭘까? 하. 마가, 우가, 부가, 저가. 뒤에 가라고 들어가죠. 우두머리를. 칭기즈, 칸. 혹은 뭐 마립, 간, 칸, 간, 가, 하. 다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동양에서. 예. 어라 하면 어른, 임금 이런 뜻이겠죠. 예. 건길지에서 건은 또 크다. 길지가 임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 왕비는 뭐라고 불렸대요? 어륙이라고 불렸대. 이거 중국 기록인데 이게 평소에 너희가 잘 보기는 어려운 기록이니까 한번 실어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대 왕, 3대 왕, 4대 왕 요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왕들은 아닌데 자, 보세요. 아무튼 다루왕, 기루왕, 게루왕 요 무렵에는 계속 이제 동해 신라랑 전쟁, 신라랑 또 개선됐다가 다시 신라랑 관계 악화. 계속 신라나 주변의 동해랑 공방전을 벌이면서 성장한 나라가 어느 나라다? 백제다. 그러다가 자, 백제가 비로소 나라 꼴을 딱 갖추기 시작한 게 고이왕 때. 고이왕 때 시험에 낼 거예요. 그대로. 자, 공무원의 등급, 관리들의 등급을 정해요. 백제는 관리들의 등급을 지금 대한민국은 몇 급까지 있어요? 1급부터. 5급 공무원까지 있죠. 자, 백제는 16등급으로 나눴어요. 근데 예전에는 급이라고 안 하고 품이라고 불렀죠. 자, 근데 우리 중요한 거, 공무원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공무원 하나는 이름 알아둬야죠. 자, 백제에서 제일 높은 공무원들 뭐라고 불렀을까요? 좌평이라고 불렀어요. 좌평이 6좌평이 있었는데 그 6좌평 중에서 우두머리 최고 좌평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요거 시험에 낸다 그랬죠? 고구려는 뭐였어요? 대대로. 백제는 뭐였어요? 상 지금 나왔죠? 상좌평. 신라는 상대등이었죠. 이 세 나라 것까지는 알아두세요. 상좌평. 자, 그리고 관리들의 옷 색깔을 정해요. 유니폼 색깔을. 뭐를 정한다? 관복을 정한다. 제일 높은 관리들은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색깔. 자주색을 입어요. 자주색. 자색을 입죠. 그래서 너희 사극 보면은 왕 주변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다 자주색 옷들 입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관리들은 비색을 입어요. 여기서 비색은 무슨 색깔일까요? 비색이 그 붉을 비가 있고 푸를 비자가 또 있는데 여기서는 붉을 비자예요. 네. 그래서 붉은 색깔 옷을 입었다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아래 관리들은 청색. 어. 그리고 백제에선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신라도 이런 꼴인데 신라에서는 청색 아래 더 낮은 관리들이 입는 관복도 나와 있었어요. 노란색, 황색을 입었다. 네, 그런 거. 근데 여기는 이건 백제 기록이니까 뇌물 받거나 도둑질한 관리는 몇 배를 징수했대요 벌금으로? 3배. 이거 고구려랑 부여에 비하면 어때요 좀? 약하죠? 고구려 부여는 몇 배였어요? 일책 12법이었죠? 근데 백제는 3배 징수. 자, 우리 고구려에서 소수림 왕따 업적 기억해 볼까요? 먼저 뭘 수용했죠? 종교? 불교 수용. 그 다음에 유교 가르치는 교육기관. 태학 설립했죠. 그리고 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포했어요? 율령 반포했죠. 자, 근데 백제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왕 때 율령이 반포됐다. 그렇게 콕 찍어가지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관리들 등급 정하고 잘못했을 때 벌금 3배 걷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것도 뭘로 추정이 돼요? 이게 아마 백제에서 율령 반포가 아닐까라고들 추측을 해요. 자, 그리고
쭉 이어가지고 백제가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요. 네, 겪다가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륙의 온족의 얘기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개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개자가 끊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이제 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치. 비륙의 왕통의 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온족의 통들이 나라를 독식해 나가요. 그렇게 해서 그 첫 시작을 스타트를 알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누구다? 근초고왕이다. 네. 자, 근초고왕의 업적들은 시험에 낼게요. 이건 그대로 다. 이건 알아두세요.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평양성을 공격했죠. 누구 죽였죠? 고국 원왕을 죽였죠. 마한의 여러 지역들을 모두 정복한 게 근초고왕 때예요. 네, 마한을 정복했다. 백제는 신라랑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 항상 바다 건너 어디랑은 사이가 좋았다 그랬어요? 일본, 그쵸. 외랑은 사이가 좋았다 그랬죠? 외왕에게 선물을 줘요. 맞아요. 칠지도. 칠지도를 하사했다. 이거 그대로 다 낼 거예요. 근초고왕 업적은. 너희 이제 학교 가면은 중3이나 고1이나 다 반드시 이게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박사라고 부르죠. 박사 공식적으로 부르는 거 어떻게 부르는지. 자, 대학교 졸업하면 뭐라 그래요? 학사라고 하죠, 학사. 어. 예를 들어서 뭐 창경이가 서울대 경영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럼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 자, 그런데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경영대학원에 가서 경영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려면 뭘 써야 될까요? 논문을 써가지고 교수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이 논문을 통과가 돼서 졸업이 되면 뭐가 될까요? 석사가 돼요. 석사. 예. 보통 일반 대학원 교육과정은 몇 년? 2년. 예. 특수교육, 뭐 교육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2년 반, 3년인 경우도 있어요. 로스쿨은 3년, 법학전문대학원. 그런 거 나오면은 이제 석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석사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그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자, 논문을 쓴 다음에 교수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죠? 박사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그냥 이런 강사 이런 거 말고 정교수로 딱 자리 잡으려면은 석사 다음에 뭐까지 통과를 해야 돼요? 박사를 통과한 다음에 자기 연구 실적을 가지고 대학교에 이렇게 뭐랄까 나를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입사원서를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서 마침 교수 자리가 비어 있고 이 사람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교수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박사라는 명칭이 지금도 쓰이죠. 이 박사는 중국의 그 진나라 때 처음으로 쓰인 개념인데 공자, 맹자가 남긴 말씀들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 학자들을 박사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당시 백제에는 5가지 경전, 오경을 열심히 공부한 오경 박사, 뭐 달력을 열심히 공부한 역박사. 자, 이런 박사들이 있었다. 자, 말 나온 김에 오경 한번 써볼까요? 네, 오경. 자, 우리 기독교 교회나 성당 가면 성경 있죠? 네, 서양에는 성경 있죠? 동양 사람들이 떠받드는 성경 같은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랜 시절 동안. 뭔 책이 있을까요? 유교 경전들이, 맞아요. 근데 경전들인데, 대표적인 네임드 5책이 있어요. 이거는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옛날 옛적에 중국에 주나라란 나라가 있었어요. 그 주나라 때, 너희 요즘에 뭐, 아이돌들 노래 가사 이런 것들 듣죠? 그 노래 가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거나 잘 이렇게 음미해 본 적 있어요? 그 보면은 가사들 다 아무튼 뭐 유명한 작사가들이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대부분 무슨 내용이에요? 남녀끼리. 사랑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얘기, 이별하는 얘기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 주나라 때 그 애도
여러 그 주나라 때 살던 사람들이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시나 이런 것들로 그 노래 가사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 기록이 시경이에요, 시경. 네. 시는 짤막짤막하죠. 그죠? 리듬감도 들어가 있고, 운율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건조하게 긴 문장으로 쓰이는 거를 시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그 글을 무슨 글이라고 불러요? 시가 운문이죠. 그냥 그런 무미건조한 긴 글들은 뭐라고 불러요? 산문이라고 하죠. 그죠? 산문을 모아놓은 거를 서경. 네. 자,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때 죽을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유리라는 곳에 감옥에 갇혔었는데 자, 그때 달력이라든지 뭐 너희 우리나라 깃발 보면 가운데 뭐 있어요? 태극 있죠? 네, 그리고 태극 옆에 이렇게 짝대기 그어져 있죠? 건공한 그 괴라고 하죠. 팔괘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그렇게 음양의 조화 이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풀어놓은 해설서, 사주팔자 같은 거 볼 때 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을 주역이라고 불러요. 이 주역을 역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자, 그리고 그 노나라 역사가였던 공자가 기록한 역사책을 춘추. 노나라 역사를 춘하, 추동. 추는 봄이죠? 하는 뭐예요? 여름. 추는 가을. 동은 네, 노나라 역사를 춘하, 추동 그 계절의 변화에 맞게끔 서술했는데 거기서 춘추만 따가지고 춘추라고 불렀어요. 공자의 역사책을. 자, 그리고 주나라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예법에 관한 기록을 예기라고 불렀어요. 자, 요 5가지 책을 뭐라고 부른다? 오경이라고 부른다. 옛날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이걸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특히 여기 얘기는 한 100권이 넘거든요. 이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온 김에 몇 개만 더 쓸게요. 자, 이게 오경이고 공자가 77명의 제자들이랑 돌아다니면서 그 문답을 했어요. 제자들이 질문하면 공자가 대답을 하는. 이게 논어예요. 들어봤어요? 논은 논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는 누가 대답한 걸까요? 공자가 대답한 게 어예요. 어. 자, 그리고 공자 1등이면 2등이 누가 유교에서? 맹자죠. 맹자가 여러 왕들이랑 문답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맹자의 맹자예요. 논어, 맹자. 그리고 얘기가 아까 100권이 넘는다 그랬죠? 너무 이게 길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엑기스. 얘기의 대학편을 모아놓은 대학. 얘기에서 또 뽑아놓은 중용. 몇 권이에요, 책이? 하나, 둘, 셋, 넷. 4권이죠? 이거를 사서라고 불러요. 너희가 만약에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이 사서, 오경을 딸딸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이제 한자 처음 배워가지고 20대 초반 중반에 이제 과거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국어, 수학, 영어 배우듯이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근데 오경은 양이 이제 시험 볼 때는 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시경, 서경, 주역 해가지고 요 3경. 보통은 4서 3경이 기본이에요. 알아두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한국사 내용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앞으로 배울 한국사의 여러 인물들이 다 이거를 국영수처럼 계속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문과급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전혀 이걸 사람들이 많이 들여다보지 않지만 저 나이 먹은 아저씨들이나 좀 좋아하지만 예, 요즘에도 각계 사회 전반에서 이제
너희를 앞으로 뽑아줄 교수님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알아두세요. 백제에서 박사 고흥이 역사책 뭘 편찬했다? 이거 역사책도 좀 쓸게요. 고구려의 역사책 6이라는 역사책이 있었어요. 이게 100권이었어요. 너무 많죠? 그래서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6이 100권을 신집 새로 모아놨다 해가지고 신집 5권으로 간추려요. 자, 신라의 역사책 진흥왕 때 거칠부라는 사람이 진흥왕의 왕명을 받아가지고 신집 5권, 6이 100권, 복사라는 역사책을 편찬해요. 서기, 유기, 신집, 국사 이거 4개죠. 여기 뭐 하나 넣으면 5개 되겠네. 네. 이렇게 시험 문제 낼게요. 자, 그리고 근초고왕 뒤를 이어서 아들 근구수왕 역시 고구려랑 전쟁 열심히 했던 왕이고 뒤를 이어서 짧게 제위했지만 요거 사실로 되게 유명한 왕이 침류왕인데 침류왕 때는 백제에 뭐가 전래됐다? 고구려에 불교 전래됐던 왕 어느 왕이었어요? 불교 수용한 왕. 고구려. 소수림왕. 백제? 침류왕. 이거 작년 시험에 냈어요. 작년 시험. 네. 작년에 여기 들었던 애들 시험에 냈어요. 백제를. 나중에 들어서 주연.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4세기는 백제 전성기였어요. 근초광. 잘 나가는 시기였는데 좋은 시기 다 지나갔죠. 이제 5세기 어느 왕 때예요. 이제 어느 나라가 잘 나가던 시기. 고구려가 잘 나가던 시기죠. 이 시기 고구려, 이제 백제는 계속 아픈 시기예요. 5세기 고구려. 대표적으로 아신왕. 광개토대왕 침략을 받아가지고 광개토대왕한테 무릎을 꿇고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를 하죠. 그리고 영토도 많이 뺏겼죠. 자, 그리고 쭉 위기를 겪다가 고구려가 이제 내려오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자, 이게 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한때 적이었지만 고구려가 내려온 데 대해서 동질감이 생겼고 동료의식이 생긴 어느 나라? 네, 신라랑 동맹을 맺게 돼요. 신라의 앞에 신라의 라를 따고 백제의 나제 동맹을 맺었다. 이게 비유왕이고 이때 신라 왕은 눌지 왕이었어요. 신라의 눌지 왕.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이라는 왕이 끊임없이 남쪽으로 남하하죠. 수도도 어디로 옮겼어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압박을 해오죠. 당시 계로왕이 북 위에 효문제라는 황제한테 고구려 좀 쳐주세요. 저 고구려가 자꾸 우리 백제 괴롭혀요 하고 요청을 하는데 효문제는 고구려 장수왕 잘하고 있는데 왜? 묵살해요. 자, 결국 계로왕은 근심이 많았는데 바둑 두는 거를 풀었죠. 바둑 좋아하고. 장수왕이 도림이라는 바둑 잘 두는 스님을 계로왕한테 보내가지고 자, 환심을 사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도림은 계로왕한테 막 토목공사를 무리하게 일으키게끔 하죠. 백제 왕릉을 화려하게 꾸미셔야 되고 궁궐도 꾸미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속아 넘어갔던 계로왕이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벌였고 어떻게 됐죠? 이때 장수왕이 쳐들어오죠. 장수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때 정확하게 이때 기사를 다음 시간에 보여줄 텐데 당시 원래 백제 장수였는데 재증걸루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재증걸루. 이름 특이하죠? 나중에 너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사료의 이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고이만년. 이 두 장수는 원래 백제 장수였어요. 어느 나라 장수였다고요? 네, 근데 이 두 장수가 무슨 일인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고구려에 항복을 해요. 그리고 고구려 편이 돼가지고 이제
장수왕이 위례성 공격할 때 선봉에 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들이 이들이 결국은 저 게루왕을 잡아요. 자, 게루왕을 잡았는데 이들한테 게루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치, 맞아요. 한때 모셨던 전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 게루왕한테 바로 무리하게 굴진 않아요. 처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 게루왕한테 한번 처음에는 절을 해요, 절.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예전 사장에 대한 주인에 대한 어떤 예를 다 갖췄죠. 그 다음에 얼굴에 침을 뱉어요. 몇 번 뱉었을까요? 3번 뱉어요. 퇴퇴퇴 뱉은 거죠. 자, 그리고는 아차산으로 끌고 가서 목을 쳐요. 참수를 당하죠. 자, 안타깝게도 이제 백제 왕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제 백제는 왕이 죽었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죠? 자, 근데 계로왕이 죽기 얼마 전에 장수왕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자기 동생이랑 아들을 불러요. 동생은 곤지, 아들은 문주. 자, 곤지한테는 자기 부인을 맡겨요. 자, 부인을 맡기면서 일본으로 가라 그래요. 자기 동생한테 어디로 가라 그랬다고요? 일본으로 가라고 한다. 누굴 맡겼다고요? 계로왕에? 아내 부인을 맡겨요. 근데 일설에는 평소에 그 곤지가 자기 형의 부인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곤지가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계로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부인을 피신을 시킨 거예요. 동생 손에. 네. 그러면서 이제 곤지한테 이제 이 부인은 네 아내 해라 하고 데려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곤지 바람대로. 근데 그때 그 부인이 이미 계로왕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이런 설이 또 전해져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아버지가 계로왕이란 얘기도 있고 아버지가 곤지라는 얘기도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일본으로 가다가 그 부인이 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 일본으로 가던 도중에 그 규슈에 있는 한 섬에 내려가지고 이 아이를 낳아요. 이 아이를 낳았던 섬이 강라도, 네. 사카라시마라고 불리는 섬인데, 자, 혹시 일본어로 섬을 뜻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뭐라고 불러요? 다케시마라고 부르죠? 일본 사람들은 죽도라고 부르거든요? 대나무 섬 해가지고. 시마예요, 시마, 섬이. 어. 그래서 이 아이는 섬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이름도 시마로 지었어요. 자, 시마를 이제 우리말로 좀 음차해서 오면 사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 시마 혹은 사마. 자, 일본으로 가던 도중에 태어난 그 아들이 누구다? 훗날에 무령왕이다. 자, 네. 그리고 그 아들 문주는 남쪽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그래서 문주가 도망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웅진으로 도망가죠. 웅진이 지금은 어디예요? 공주죠, 공주. 자, 공주는 그 앞에 자, 이렇게 공주가 있으면 이렇게 금강이 흐르고 있죠. 예. 그리고 한편으로 또 뭐가 흘러? 여기 위에 무슨 산맥이 있죠? 차령 산맥이 있어요. 공주는 차령 산맥과 금강이 막아주고 있죠. 천혜의 요새죠? 이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공주에 얽힌 전설. 예. 자, 웅이 무슨 웅자일까요, 이거? 음.
고문자예요, 고문자. 지는 무슨 진자일까요? 배를 대는 나루터 진자예요. 자, 곰과 나루터. 곰나루, 고마나루. 네,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곰나루. 자, 얼굴이 조금 잘생긴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 청년은 어부였어요, 어부. 그래서 그 금강 주변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있던 그런 어부인데, 얼굴이 잘생기다 보니까 그 어부 청년을 보고 암곰이 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자 곰이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가 잘생겼으니까 납치를 해요. 이 어부를 납치한다고. 자, 그런 다음에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한 아지트에 이 어부를 끌고 가요. 자, 그리고는 그 자기가 먹을 거를 사냥하러 나가거나 할 때는 나가면서 그 맞아, 돌로 저기 뭐야, 동굴 문을 막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꼼짝없이 이 어부는 곰한테 갇히게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곰이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그 동굴에서 살다 보니까 이 어부가 곰이랑 정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사랑을 나눠요. 자, 곰과 사랑을 나눈 이 어부. 그래서 아이가 둘 태어나요. 자, 곰과 사람의 아이. 자, 이제 아이까지 태어났기 때문에 암곰이 방심을 해요. 이 어부가 도망가지 않겠지, 애까지 생겼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나갈 때는 동굴문을 닫았는데, 이제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는 동굴문을 안 닫아놨어요. 자, 그 틈을 타가지고 어부가, 이제 암곰이 자리를 비울 틈에 도망가요. 자, 암곰이 도망가가지고, 이 어부가 또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가지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암곰은 새끼들이랑 그 어부를 애타게 오라고 손짓하면서 기다렸지만 결국 어부가 도망가 버렸죠. 곰이라서 수영을 잘 못했나 봐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곰과 그 새끼 둘이 다 강에 빠져가지고 죽었다 그래. 그래서 그런 전설이 흘러져 나오는 이 이야기가 곰나루 전설이고, 네. 이 곰나루 이름에서 웅진이란 이름이 유래했다 그래요. 자, 그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백제는 이때부터 순환의 시대예요. 수도를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게 아니죠. 뺏겨가지고 쫓겨온 거잖아요. 원래 고대 국가의 왕들은 여러 귀족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한때는 귀족이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도 뺏기고 자기 근거지도 뺏긴 다음에 지금 쫓겨왔기 때문에 요 웅진 지역에 살던 귀족들이 백제 왕족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문주왕을 암살해요. 자, 어린 나이에 즉위한 삼근왕도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귀족들한테. 자, 뒤이어서 즉위한 동성왕도 한동안 잘 다스리는 것 같다. 결국은 귀족들의 손에 암살이 된단 말이에요. 5세기 말에 백제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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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시기였어요. 왕들이 연거푸 암살되면서. 자, 동성왕이란 왕의 업적, 요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 왕은 자, 어떻게든 신라랑 손을 잡아가지고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동맹을 강화해요. 자, 동맹을 강화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 뭘까요? 결혼 동맹을 하는. 자, 당시 동성왕이 신라 이찬, 비지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때 신라 왕은 자비 왕이었어요. 자비 마립간이었죠. 공식적인 명칭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동성왕은 동성애자가 아니라서 결혼을 했어요. 뭐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재밌으라고 한 건데. 자, 아무튼 요거까지 오늘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무령왕부터 백제 부흥운동에서 백제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나올 것들을 쭉 찍어줄게요.